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분양권 받은 상태에서 주택 구매 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분양권을 받은 상태에서 아직 취득은 안 하고 입주는 안 한 상태죠.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곳에 주택을 다시 구매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 2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일단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 기준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이면은 뭐 기본적으로 1에서 3% 취득세가 나오고 2주택부터는 8% 거기 이제 교육세까지 해서 8.4%가 나오고 뭐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최고 이제 12%까지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뭐 1% 정도만 내도 되는 취득세가 8%까지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부산 진구에 분양권을 계약을 하셨습니다. 분양권을 계약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1주택이 되세요. 아직 입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7월 달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진구에 그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분양권 가지고 계신 게 1주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래구에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2주택이 돼서 8.4%의 이제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처음에 먼저 계약했던 이 분양권, 진구에 있는 분양권이 2024년 1월 달에 입주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취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는요, 분양권 그 계약 당시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요거를 계약하기 전에는 무주택이었고 요거를 계약하면서 1주택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2주택으로 그 계산이 돼서 동래구 거를 2주택으로 취득세를 냈지만 이 진구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동래구 주택 구입하기 전에 이미 분양권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되더라도 이 진구 거는 1.1에서 3.3%까지 일반 그 취득세 세율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취득을 뭐 한 2, 3년 있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 취득세를 내는 기준이 아니라 분양권 당시에 그때 주택수 기준으로 이제 그 부과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하게 좀 많은 그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받고 분양받은 집을 취득할 때, 그러니까 이미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기존에 1주택인데 새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이 분양받은 거는 2주택이 되죠. 얘는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2주택으로 8.4% 취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1주택이었는데 이제 이사 가려고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이제 한 3년 있다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입주할 때 취득세 내겠죠? 그런 다음에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거다 해가지고 이때는 또 1에서 3%까지 일반 과세로 이제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보통 알고 계신 게 이제 이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기존의 집을 3년 안에 처분을 하면은 일시적 2주택이 그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잖아요.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일시적 2주택도 다 1년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일시적 2주택을 3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 추가적인 취득세하고 가산세까지 더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옮기시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때 다시 뭐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살진 않은데 뭐 만약에 임대를 줬어. 근데 임대를 준 게 사무용으로 준 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임대를 줬다. 그럼 얘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다른 내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면 이때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주택에 대한 8.4%그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부동산이나 다른 데 말만 듣고 사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그 오피스텔 갖고 있는 거 집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이 오피스텔은 그 임대하신 분, 임차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월세 보증금 내고 들어오신 분이 나는 업무용으로 쓸 겁니다라고 했어도 자기가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주거용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뭐 주거용으로 전입을 못하게끔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100개를 갖고 있어도 뭐 이거는 무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택이 현재 하나 있는데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을 처음에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를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 뭐 임차인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취득세는 4.6%만 내시면 되고 그 이후에 내가 1주택인데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4.6% 부과가 되지만 이 이후에 구입하고 나서 그 다음 임차인을 구했더니 주거용으로 구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2주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다시 또 집을 사면 3주택이 3주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가구 1주택이라는 말 많이 이제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1세대, 그 1가구라는 거는 1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1세대의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본적인 거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민등록증 상에 주민등록 등본 우리가 떼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주민센터 가서 그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전체가 1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집이 다 합쳐서 한 개만 있어야 그게 1가구 1주택인 겁니다. 내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데 등본상에 나가 있는 경우 있죠. 그래도 그 자녀가 만약에 그 집을 사거나 했을 때는 그 1세대로 봅니다.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등본이 분리가 돼 있어도, 세대 분리가 돼 있어도 같은 걸로 봐요. 대신 미혼 30세 미만 자녀지만 월 소득이 175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로 봅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딸이 있는데 딸이 뭐 한 27살이다. 근데 나가서 살아요. 근데 얘가 딸 뭐 대학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것 때문에 딱히 뭐 경제 활동을 안 하는데 나가서 살아. 그러면 그냥 같은 한 집으로 보는 거고 딸이 27살인데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한 200만 원 받으면서 따로 나가서 산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되어 있어도 1세대로 안 보고 두 개의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65세 이상의 직계 부모를 같이 이제 봉양을 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경우는 이제 별도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30세 미만이죠. 그럼 그냥 한 집으로 봅니다. 1세대. 근데 이제 보시면 딸이 27살인데 나갔어요. 주민등록증 두 개로 나오겠죠. 거주지가 틀리니까. 이런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딸이 집을 사도 아빠가 집 있고 딸이 집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같은 집에 살지만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아빠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 나이가 만 65세가 넘으셨어요. 이럴 때는 할아버지 집 따로 아빠 집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30세 미만 자녀라도 경제활동을 안 하거나 혹은 하지만 뭐 월급을 많이는 안 받아요. 근데 이미 결혼해서 나갔어. 결혼해서 나간 경우에는 별도로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부부가 공동명의 시 주택수 계산은 당연히 1주택입니다. 이거 뭐 많이 아시니까.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조정 대상 지역 계산할 때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는 1억 5천이 됐지만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경기도나 지방에. 이런 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1억 이하더라도 새로 분양받는 거 있죠. 분양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아셔야 되고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만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업무용으로 쓰시는 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피스텔은 1억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주거용이면 포함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은 입주한 다음에 취득을 한 다음에 임차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거용인지 아닌지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상태면 이게 주거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일시적 이주택 기준은 그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1년 이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3년인데 요즘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요즘은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뭐 취득세를 한 1% 냈어요. 근데 1년 이내 처분 안 하면 원래 세율인 8.4%에다가 뭐 가산세 20%까지 더 추징이 나옵니다. 그 일시적 3주택은 없냐? 그러니까 이미 집이 두 개인데 내가 집을 새로 하나 사면서 일시적으로 세 개가 됐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3주택은 무조건 12% 나옵니다. 그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으로 포함이 되느냐?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상속을 받았어요. 내가 상속받는 것 같은 경우는 계획하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받는 거잖아요. 증여랑은 다르니까. 그 상속받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해요. 내가 만약에 집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상속을 하나 받았어요. 그럼 세 개가 되죠? 근데 5년 동안은 그냥 2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대신 5년 이후부터는 다시 3주택으로 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5년 안에 필요 없는 주택이니까 5년 안에 처분을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제가 영상 올렸는데 이거 자료 질문 올린 김에 올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 만드는 게 한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 밑에 있는 버튼 있죠? 이거 좀 이쁘게 만든다고 이 버튼 만드는데 제가 6시간 걸렸어요.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